비례대표와 관련한 갈등은 그런 면은 농담처럼 얘기한 거고요. 네. 일단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비례대표 명단이 그렇게 썩 좋은 명단은 아닌 것 같다는 좀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네,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철규 공관위원이 문제 제기한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예. 하나는 용산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 용산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 안 들어준 거예요. 한동훈 잘못이에요. 이렇게 좀 고자질한 거고. 용산에 대한 외침. 네. 본인이 또 인재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인재 영입위원장이구나. 네. 아니 저기 좋은데 지금 지역구 아니면 여기 네. 비례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할게요. 아유, 우리 들어오세요. 아, 본인 면도 안 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변명하려고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본인 진짜 문제 제기하고 이제 본인 지역구로 가서 선거운동 하는 거 이제 끝. 자기 면피. 내 잘못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못이에요. 책임 떠넘기기. 그렇게 봐야 돼. 조금 좀 이해가 되네.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를 들면 모든 문제의 사단은 이철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방어하려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아니 그 정도 상황이면 예를 들면 기존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갑자기 거기다가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까지 왜 갔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 그런 거죠. 워딩을 직접 쓰진 않았는데? 직접 얘기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약 세 가지예요. 당규 위반했다. 당규에 정한 대로 호남 같은 경우 15% 미만이니까 4명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뽑았어? 왜 안 뽑았는지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매우 비공개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을 했어. 사천의 냄새가 나는데? 네. 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였고 네. 마지막으로 아니 4명 제기했던 사람들 4명 주기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 공천을 안 했어?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메커니즘의 내용 자체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이 개입했다. 사천을 누가 한 거냐? 우리가 누굴 비판했냐? 이재명 당대표 비판한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과오를 갖다가 덮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완탑이잖아요. 선거에서.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가 똑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철규 그렇게 세? 그럴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확정을 시키지? 그냥 하나면 돼요. 당규 위반이야. 왜 당규 위반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4명인데 2명밖에 안 됐잖아. 2명만 더 넣어. 그럼 나 아무 얘기 안 할게. 하면 딱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좀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어떤 사람들을 넣어달라고 하는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보도까지 다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주기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 이 메커니즘, 대통령이 경로하면 과잉 충성하는 메커니즘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잉 충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이 항상 과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이 메커니즘이 벌어지는 거죠. 대통령은 이번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경로하는 대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거는 맞아요? 네, 많이 화가 나셨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한동훈 4월 총선 끝나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래요? 네. 피해 있어야죠. 승리하든 뭐 패배하든 피해 있는 게 낫겠다. 그래요? 그런 이제 전망이 그 많이 정도로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화가 나 있다? 되게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내가 너무 많이 믿었던 것 같아. 뭐 그러한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망감이 이제 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 불능이다라는 관측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섭섭했을까? 내 말대로 안 들어주니까 내 말대로 내가 시켰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네? 뭐 지읒 씨, 기혁 씨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겠고요. 누구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성상 가장 자기랑 오랫동안 얘기했던 지읒 씨. 네, 지읒 씨. 이건 내가 100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수친구 지읒 씨. 번번이 이제 이런 일이 그 지읒 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많이 신뢰하는 것 중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신뢰하신다는 말씀들이 들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한 2명 정도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중을 얘기했겠죠. 아니 근데 그 유튜버들 그 명단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럴 일인가?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나는 들거든, 사실은. 근데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유튜브 이거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라고 딱 퉁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넘어가면 나 이런 측면에서는 한동훈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기 있게 네. 지금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니 이 정도 급이 뭐 비례대표 그것도 집권여당의 비례대표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이 안 좋다면서요. 비례대표 명단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입했다면 근데 김병률 비대위원 말에 의하면 절대 개입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개입했다는 거잖아. 이철규 의원 얘기에 의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입을 안 했다고? 아니, 그 김병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천 본인 책임하에 한다고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률 비대위원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사람, 나 거기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개입했다는 거고. 개입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 2명이 앞번호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선임했을 거니까. 근데 그 비대위원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이미 비례 의원이었고 그 전에 또 다시 비례로 가 안정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옳으신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좀 견제를 하는 거는 맞습니까? 견제를 한 게 아니라 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 아니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당원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당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좀 마음 생각해보면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 대표는 당연히 우리 아군을 늘리는 것이 당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결과는 의석수로 보여주는 건데 그렇지. 의석수가 적게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당 대표가 지역구 공천에서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비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된 리더십과 관련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또 거기도 공천받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비례로. 그렇죠. 열심히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야 이거 왜 갑자기 밀리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딱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맨 처음에 유권자들이 분할 투표 관련해서 이동이 있었을 당시에 조국 신당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 상승이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가요. 제가 볼 땐. 이때가 메시지와 캠페인을 할 때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조정해달라, 우리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시점에 정확히 얘기한 건데 해석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죠. 야, 이거 밀리니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밀린 측면은 분명히 있죠.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 상상을 안 했던 측면이 있는데 와 지지율이 막 3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여론조사상에 2016년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리고 35인가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정당이 그래서 35, 29도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로 국민의힘과 소위 조국혁신당이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걸 못 잡게 되면 지지율 자체를 갖다가 못 잡게 되게 되면 상황 자체가 애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 생각엔 결론적으로는 한 예를 들면 35, 25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근데 비례대표의 명단을 놓고 보면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화려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화려함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것도 포함해서 이력의 화려함 있잖아요. 물론 인지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라는 게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놓고 보면 여당과 제1야당의 비례대표는 뭐랄까요, 좀 소박한 느낌. 생각보다 소박한 느낌. 재미없는. 그렇죠. 약간 좀 소박한 느낌이고 여기는 굉장히 화려해. 관심이 확 가죠. 관심이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그때 관심은 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부정적이죠.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뭐 다 포함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인지도라는 측면에서는 이쪽으로 더 뭐야? 왜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화려해? 저는 김종욱 교수님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건 50%까지 제가 봤는데 이거는 호남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쉽게 꺼지지 않을 불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1번부터 10번까지는 민주당 지지층이 꼭 우리가 뭐 저기 투표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모르는 분들이기도 하고 성향이 좀 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들 좋은 일 시켜주느니 차라리 그냥 조국혁신당 밀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선명하게 얘기 잘하잖아요. 그냥 그치. 민주당 지지층이 네. 원하는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 당대표도 약간 좀 언사가 좀 높아지시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아까 비례정당에서 25% 정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높은 숫자.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26% 나왔거든요. 그때 2등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3등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정도 구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의 핵심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뭐예요? 비례정당에서 두 당의 합한 수가 50이 넘냐 안 냐가 되게 중요해요.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그럼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압도적인 예를 들면 정권 심판 여론 자체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46석 중에서 한 30석 이상을 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뭐 15석 정도를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30석 이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녹색 정의당까지 받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도 마찬가지고 비례도 마찬가지고 압도적으로 분할 투표 형태가 과거에는 어떤 거였냐면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거였었고 비례에서는 따지고 보면 민주당을 심판한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2016년엔. 지금은 그냥 예를 들면 양 두 가지 모두가 다 소위 현 정권을 심판하는 구도로 간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나중에 수렴이 될 거예요. 본진이 강해야지 그래도. 조국혁신당도 중요하지만 본진 숫자가 제일 많은 정당이 강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호남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하게 조정하는 국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적정하게 분할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저는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고 이 선거에 가장 최종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